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호입니다. 오늘을 홍어살롱에서는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물풍선이 날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푸틴의 방북설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 대북 전문가입니다.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개건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국회의원도 하시고 또 이제 청와대에서 근무도 하셨고 네. 국방부도 있었고. 지금 이제 학교에 계시고. 학교에 뭐 가끔 나갑니다. 예, 네. 좋습니다. 북한 전문가이니까 좀 여러 가지를 좀 여쭤볼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이건 이제 해프닝성으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 이제 북한이 오물풍선을 세 번째 날린 날 이제 북한군 한 20-30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이제 우리 쪽으로 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와 경고 사격을 받고 돌아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 의도를 갖고 그런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단순 작업을 하다가 실수로 넘어온 거냐 이제 이게 이제 좀 해석이 분분하는데 우리 정통하시니까 어느 쪽이에요? 글쎄 언론에 항상 다 공개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대략 영농 파종기가 시작되는 3, 4월부터 군사분계선에서의 북한군 그 월경 횟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제가 정부에 근무할 때 하루 5,000명이 넘어온 기록도 본 적이 있어요. 이제 집중적으로 파종을 하러 넘어오는 건데. 북한 군인들이 농사일을 하니까 그렇죠. 파종을 하러 넘어온다. 북한군은 한 손에 핵무기, 한 손에는 삽을 들고 사는 독특한 군대입니다. 이제 자급자족도 해야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겨울에 동계 훈련에 훈련을 몰아서 하고 봄이 되면 전부 또 농사를 짓는다든가 이 영농 활동을 하는데 과거에 수천 명 단위로도 하루에 넘어온 적이 있고. 과거라 하시면 언제 말씀하시나요? 대략 한 10년 전? 15년 전? 요 무렵. 15년 전이면은 이명박 정부 때인가요? 네, 이명박 정부 때죠. 그래 하루에 예. 수천 명씩 북한 군인들이 우리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 예, 넘어오는데 주로 이제 작업복에 영농 삽자루 지고. 곡괭이 이런 경우에는 묵인이 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당시에는 근데 발표를 안 했잖아요. 군 당국도 그렇고 언론도. 안 했죠. 일상이었으니까. 그렇게 예. 막 수천 명씩 넘어와도 별거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계절적 특성이고 위협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대응을 하는 거지 다 대응하는 게 아니에요. 총을 들었다면 우리가 대응하겠지만 삽 곡괭이를 들었으니 뭐. 네. 그런데 2014년에 그 목함지뢰 사건이 터집니다. 그때부터 전방의 경계가 부쩍 강화되고 주야간에 이제 낮에는 정찰, 밤에는 매복 이런 개념으로 이제 군사분계선을 우리가 감시하지 않습니까? 그 뒤로는 환격히 줄어들긴 했는데 이번에 온 게 20-30명 규모다. 이러면은 일단 크게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군사적인 의미, 정치적인 의미 부여롭다. 예, 그 정도는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 군이 그때가 마침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려보낸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단호하게 대응하려고 경고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런 이제 어떤 그때 우리 북한이 3차 그 오물풍선을 날렸고 또 우리 정부는 대응하기 위해서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겠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날 오후 5시에 대북 방송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게 9일입니다. 예, 그날이 이제 세 번째 풍선, 그 무리가 넘어온 때고, 그날 우리가 그 대북 확성기를 설치해 2시간 방송을 했습니다. 오후에, 그날 오후에. 예, 그렇죠? 그게 지난 일요일이에요. 예, 그랬는데 북한에서 지금까지는 4번째 풍선도 날려보낸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 이후에 또 날렸으니까. 예,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날렸죠. 이렇게 보면은 대략 5월 28일부터 6월 한 12일까지 한 4차례에 나눠서 날린 거고 마지막 날려보냈을 땐 한 1000여 개 정도 이 정도 날려보냈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남북 간에 북한은 오물풍선, 우리는 이제 대북 확성기라고 하는 이제 약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북한군 20-30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라는 뉴스가 탁 나오니까 그렇죠. 많은 이제 맞춰서. 국민이 네. 놀랬죠. 이게 예. 뭐냐, 이거 정말 뭐 터지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예. 삽 곡괭이, 총 대신에 삽 곡괭이여서 그냥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농번기 때 그 일어나는 부분이 군사분계선이 자세히 식별이 안 됩니다. 우리 쪽에서 아니면 북한군 쪽에서? 이건 양쪽 마찬가지인데 옛날 정전협정 시절에 그 군사분계선 표식들이 소실되거나 아니면 낡아서 식별하기가 어렵거나 어렵구나. 이러다 보면 전방에 그 DMZ에 들어가면은
어디가 정확히 군사분계선인지 모호한 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대충 보다가 어떤 데는 우물도 파고 어떤 데는 영농 활동도 하고. 이게 논이 군사분계선 안에 논이 있군요. 북한군 쪽에는. 논까지는 아니 뭐 대규모는 아니라 뭐 텃밭 소규모 정도, 예, 이런 정도로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영농 활동하기에는 좀 탐나는 지역도 있거든요. 이런데 철원 같은 데가 많이 있죠. 또 옛날에 그 한참 어렵던 안보가 어렵던 시절에도 DMZ 안에 남북이 같은 우물을 쓴 적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대를 달리해서 마주치는 일은 없었는데 이게 잘못돼서 한 번 어느 날 동시에 물 들어왔다 마주쳐가지고 굉장히 또 사달이 벌어질 일도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질 뻔했군요. 예, 전투가. 그러니까 예. 이 DMZ라는 공간은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진실이 은폐됨으로써 평화가 유지되는 이거는 오로지 그 전방에 있는 병사들만 아는 특수한 공간이다. 예. 그러면서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갖가지 이야기들이 숨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금방 이해하는 것보다는 오랜 세월에 걸쳐 누적되고 축적된 하나의 어떤 전혀 다른 어떤 세계가 창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북한이 우물풍선을 선제적으로 여러 차례 날렸고 여기에 대응해서 우리도 이제 6년 만에 대북 확성기체 방송을 재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양측이 주거니 받거니 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물풍선을 날린 거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할 때 북한이 우물풍선을 날렸기 때문에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튼 거는 맞는데 이 선후 관계가 근데 북한이 우물풍선을 날리기 전에 우리 쪽에서 또 뭔가 있었잖아요. 우리 있었죠. 쪽에 이 탈북자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네. 북한에 먼저 이 대북전단 삐라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전단 삐라 같은 예, 말입니다. 우리 쪽에서 먼저 이 민간단체에서 북한으로 날려 보냈으니까 북한이 우물풍선을 날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선후 관계를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 뭐 대체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이 논리 구조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우리가 날려보내는 거는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민간 단체가 하는 거예요. 민간이 하죠. 이건 표현의 자유라고. 법으로 막을 수 없다. 헌재에서도 법- 그런 판결이 나왔죠. 뭐 국가가 제재할 수 없다. 예, 제재할 수는 있는데 굳이 법을 정해서 형벌을 벌칙을 만든 게 이게 과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회색지대에 있어요. 그러면은 민간 단체가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다 날려보내도 되는 거냐? 이러면 또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사실은. 이 부분이 회색지대예요. 그리고 민간 단체가 그러면은 이 심리전이라는 건 중요한 교전 행위인데 그거는 정부의 고유 기능이지. 그치. 민간 단체가 교전 당사자로 뛰어든다? 이것도 또 이해하기가 곤란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 측의 프레임이고 북한에서는 이 대북 전단에 대해서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4년 전에 서해상에서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피격돼서 예. 아주 잔혹하게 사망되고 시신이 불태워졌을 때 왜 그런 일이 발생했냐 하면은 북한이 그때 방역복을 입고 전투원들이 나서가지고 코로나19 때였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차단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면은 북한에 알기로는 제가 진단 키트가 당시에 평양 시내 병원에 딱 한 개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키트 자체가 한 개. 한 개. 그러니까 방역 시스템이 없는 나라예요. 예. 그러니까 남측에서 그때 사람이 넘어온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그쪽이 더 놀랐는지 너무 잔혹하고 불태워버린 거죠. 과도한 이제 대응을 바이러스 한단 죽이듯이. 뭐 예, 그런 비정상이죠. 거. 예. 그리고 탈북자 하나가 개성으로 월북했는데 그때 개성시가 발칵 뒤집혔어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내는 민간단체 대북전단을 오물이라 그러면서 코로나 비루스를 실어보냈다. 북한에선 바이러스 비루스라고. 예. 그러면은 풍선이 그 바이러스를 옮긴다는 건 우리로서는 비상식적이지만 북한이 실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오물이라고 보내서 남측에서 보낸 너절한 오물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북이 오물을 날려보냈다는 건 자기들 주장으로는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서 오물에 오물로 대응한 대응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북한 정부가 날려보낸 거거든요. 우리는 민간 단체가 한 거고. 그럼 우리는 북한의 도발이라고 또 보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북한엔 민간이 정부가 없으니까. 한 거니까. 정부가 한 거고 군이 한 거니까. 이런 논리 구조로 엉켜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북쪽에서는 김여정 부부장 담화는 북으로 오는 풍선은 안 보이고 남으로 가는 풍선만 보이더냐? 우리가 보내주는 선물이니 성의껏 받아라.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오물을 실은 풍선을 내려보낸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거는 심리전이다, 도발이다 이렇게 또 규정을 하면 이번엔 또 북한이 발끈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응책으로 확성기를 재가동해서 이제 대북 심리전을 하는 것으로 대응을 하는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사실은 우리 군도 확성기 방송 딱 2시간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렇죠. 풍선은 4번 날라왔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마냥 우리 정부도 뭐 확성기 틀고 뭐 대북전단 마냥 날려보내는 걸 그러면 다 우리는 뭐 하겠다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 이런 식으로 이 풍선을 둘러싼 논란은 매우 복잡다단할 뿐만이 아니라 남북이 고도의 심리전을 하면서도 공언한 대로 또 다 실행할 수 없는 독특한 구조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 북한이 그 우리 민간 단체들이 날리는 이 대북 전단에 대해서 민감한 이유가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어떤 바이러스나 이런 게 이제 자기네들 쪽으로 넘어와서 그게 퍼질까 그것을 두려워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안에 보면은 뭐 김정은을 뭐 욕하거나 북한 체제를 비난하거나 뭐 실상을 알리는 거죠, 사실. 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USB에 담아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 유행하는 드라마라든지 뭐 인기 노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북한 주민들의 이 사상적인 네. 측면을 건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민감한 건지 어느 쪽인가요? 둘 다죠. 다야? 예, 그건 둘 다라고 봐야 되는데 과거의 대북 전단이 주로 이제 그 북한의 존엄을 공격한다든가 탈북을 권유한다든가 이런 좀 정치적 내용이 많았다면 최근으로 올수록 그 쌀이라든가 또 USB에 이제 아이돌 또 남한 드라마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실용성을 가미하는 쪽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대북 확성기 방송도 과거의 보수 정부 시절에는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 내용이 주종을 잃었다면 최근으로 올수록 일기예보라든가 어떤 드라마 연속극 예, 예. 이런 것들 들려주는 것으로 많이 좀 이렇게 좀 순화됐다고 할 수가 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갑자기 DMZ에서 병사들이 주로 월남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떨 땐 3명씩 내려오기도 하고 혼자 내려오기도 하고 이런 일이 부쩍 많아졌는데 그때 대북방송 국군 심리전단이 방송 편성을 이렇게 아이돌과 생활 위주로 많이 바꿨을 때 오히려 탈북자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오라고 방송할 때는 안 넘어오고 그냥 거기서 편하게 방송 듣고 잘 지내라고 할 땐 또 넘어오고 이런 것들이 역설이 벌어졌는데 그때 그 귀순한 병사를 합동신문을 하던 중에 뭘 제일 하고 싶냐 그러니까 방송 진행한 여성 동물 만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 하면은 심리전단의 여군 상사였어요. 심리전 요원이었거든요. 예, 예. 그 만남이 성사가 됐습니다. 보고 싶다는데. 뭐 드라마 같은 얘기다. 예. 이거 실화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사랑이 꼽히면 드라마가 되는 거예요. 뭐, 거기까지는 그렇겠습니다. 하나. 예. 그러니까 이 방송이라는 게 이게 일이 묘하게 적용이 되면서 실제로 그렇게 탈북하는 병사들의 사연이 알려지게 되면서 최근 들어와서는 이게 공격이다가 아니라 이렇게 포용을 해주는 게 이게 방송 효과가 더 크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훈으로 얻기 시작을 한 거고 그게 민간 단체에서 날려보낸 대북 전단에도 일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냥 막 북한 체제를 비난하고 힐난하고 또 김정은 독재를 좀 알려주고 막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우리 남한의 일상을 그대로 그냥 보여주는 게 오히려 더 북한 군인 주민들을 더 자극하는 거군요. 그게 바로 독일 통일의 초석이었습니다. 그 과거에 서독이 동독의 그 전단 심리전이 대성공을 거뒀는데 그게 서독의 백화점의 그 물가, 또 새로운 신상품, TV 편성표 주로 이런 거였어요. 이게 동독의 주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더 컸다. 그치. 그래서 공격보다는 이런 쪽으로 선전 활동을 해라. 이게 대성공을 거뒀던 거고, 그때 서독의 그 정보부의 동독에 대한 심리전의 모토가 최고의 무기는 진실이다. 진실을 알려주는 것만큼 큰 무기는 없다. 예, 이러면서 실상을 보여줘라.
이런 어떤 그 심리전이 주종을 이뤘던 것인데.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 이후에 이제 풍선 보내는 걸 멈추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행이에요. 이제 여기서 더 가지 않아서. 네. 근데 애초에는 어떤 우려가 있었냐면은 대북 확성기를 틀게 되면 바로 타격하겠다. 이제 뭐 총이라든지 어떤 이제 뭐 화기로 이제 공격을 할 경우에 국지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거 아니냐. 예. 그게 혹시나 또 확산이 되면 좀 지난번 이제 연평도 포사격처럼 그런 사상자까지 나오는 쪽으로 네. 확산되지 않냐 이런 많이 우려가 있었는데 걱정하셨죠. 일단 우리도 말씀하신 대로 2시간 방송하고 스톱을 했고 북한도 이제 더는 이제 우리를 자극하기 위한 오물풍선 날리는 걸 멈췄고 그러니까 이 상태로 다시 이제 원래대로 이제 좀 돌아간 거예요 뒤로. 그러니까 애치 당초 남북한의 이 문제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의도가 쌍방 공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우리가 내려보낸 그 풍선이 심리전에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스스로 평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만 보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는 확성기 방송으로 경고하니까 북한이 멈췄다. 안 내려보내더라. 큰 효과를 거뒀다. 이렇게 하면서 자제되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뭐 주관적인 자평을 해서 잦아들었다는 건데 기실 진실은 서로 간에 이걸로 지금 군사적 긴장 고조시킬 때가 아니다. 이런 어떤 그 공감대 내지는 암묵적인 어떤 그 평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대응이 있었던 게 처음에 지난달 28일경에 북한이 오물풍선을 내려보냈을 때 이때 합참에서 나온 성명이 제가 본 거는 중에 가장 경로한 격분으로 차 있었어요. 예. 반인도적이며 국제법을 위반했고 이제는 우리도 대응할 거고 엄청났거든요. 예. 그런데 4차 풍선 보냈을 땐 아예 성명이 안 나오고 조용하고 확성기 방송도 안 했어요. 그러면 무슨 차이냐는 거죠. 첫 번째 내려보낸 풍선에는 그렇게 격한데 왜 이번에는 이게 용납이 되느냐는 거예요. 한 가지 차이는 있습니다. 그때 내려온 풍선에는 뭐 일부 언론 표현에 따라 다르지만 한 언론은 분변, 다른 언론은 대변, 다른 언론은 오물,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묘사가 됐는데 9일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7.5톤의 휴지를 실어서 내려보냈다. 그러면서 오물자를 빼버렸어요. 휴지 치우는데 수고로울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한 수위가 낮아진 걸로 보고 대응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오물이 있으면은 나쁜 풍선이라서 대응하고 오물이 안 묻은 휴지면 착한 풍선이라서 대응을 안 하는 거냐.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북한도 남측이 확성기 방송을 하고 바로 중단하는구나. 요거 조금 더 한번 간을 보자. 요런 식의 또 생각을 했던 거니까 결국은 서로 간에 이게 에스컬레이션이라 그러죠. 고조되고 상승되는 거를 피차간에 서로 탐색을 하면서 일단은 절제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뭐 양쪽 공이 지금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때가 아니라는 이런 어떤 국내외적인 사정이 있었던 것이죠. 북한은 푸틴이 다음 달에 방문한다 그러죠. 우리도 지금 한중 외교안보 대화 시작됐고 대통령 지금 중앙아시아 순방하고 있고 여기서 긴장이 고조돼서 총성이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건 피차일반이고 각자의 민생이 있고 경제가 있는 거라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